안녕하십니까. 비스텔리전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디지털 ESG에 의한 새로운 도약, 뭐 이런 제목으로 그동안 제가 그 비스텔리전스 그리고 삼성 KPMG 등에서 ESG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서머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디지털 ESG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이 대두하는 거는 다 아실 거고, 그리고 ESG가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급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근데 크게 그거 이제 꼭지를 좀 보면, 이제 정책에 대한 그 국가 정책 또는 기업 정책에 의한 그런 어떤 ESG 추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새로운 그 성장의 또 다른 기회로 잡으면 어떨까라는 기술 업체들의 또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ESG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 회사나 국가의 지표화 해가지고 그 회사나 국가의 수준을 이렇게 측정하는 잣대로 써보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ESG가 말만 하면 소용이 없고, 그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든지 또는 메탄을 줄인다든지, 과거에 친환경 물질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물질로 이제 밝혀지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그거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기술 기반의 이제 어프로치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디지털 ESG는 이 네 가지 꼭지 중에 가장 마지막 테크놀로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계속 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전에는 공장만 이렇게 타겟팅하고 이 환경 오염 물질을 내뿜는 이 자동차 위주로만 이렇게 타겟이 됐었는데, 그게 농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을 내뿜는다고 디젤 또는 석유 기반의 이 모빌리티가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천연가스가 또 알고 보니 그 천연가스의 메탄이라는 물질이, 뭐 화학식으로 보면 거의 80%가 메탄인데, 천연가스가 그 지구 온난화 그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보면 그 이산화탄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온난화 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계속 올라오면서 밝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이 2015년에 있었고, 아리백이 지금 한창 운동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어떻게든 대체를 해보자,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자, 이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게 디지털 ESG로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나, 결국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석유를 얼마만큼 사용해서 제품이 생산되나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돼서 그 CO2 발생량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CO2 발생량에 대한 환산 계수를 곱해가지고 그 우리는 이 물건 하나 만드는데 얼마만큼 CO2를 활용했다. 그러면 CO2가 발생한 거를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줄이고 있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이제 가져가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선도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ESG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환경에 관심이 많은 EU가 제일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도기업 ESG 사례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 뒤쪽에 그 저희 비스텔리전스 시장에서 좀 더 중요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 쪽에 저희 비스텔리전스는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고객이 조금 많습니다. 그 밖에 다른 포스코나 이런 쪽 고객도 있는데, 그런 어떤 업체들의 동향을 보니 엔바이러먼트 쪽에 이제 각별히 관심이 좀 많이 있고, 그 전기 그리고 용수, 폐수 그리고 공조 뭐 이쪽에 관련된 그 퍼실리티 쪽에 관련된 어떤 그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TSMC 같은 경우를 봐도 뭐 전기와 용수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에너지 세이빙은 이미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사용량이나 에너지가 새고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거를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을 접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요 ESG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그 노력은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전략 수립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ESG에 관련된 전략 수립은 2020년, 2021년에 그 대부분 대기업들은 그룹 차원에서 거의 다 이 진행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탑티어 대기업 다음에 그 다음 레벨에 해당하는 20위권 이하의 이제 그룹들이 지금 한창 ESG 그 전략을 수립 중이고, 중견기업들도 올해 들어서는 ESG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전략 수립에 그치고 있는 게 상당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아직 글로벌 업계 평균의 ESG 등급에는 우리나라 업체들 대부분이 거의 뭐 못 미치다 보면 되고, 등급이 개선되는 모습도 별로 없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 ESG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이제 접근이 좀 있는데, ESG는 곧 EHS가 모습을 바꾼 것이다. 이런 어떤 평가는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구구절절히 조금 더 다른 어프로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환경하고 건강, 그리고 안전, 여기에 대한 테마를 조금 더 사회적인 기여나 뭐 그런 쪽으로 좀 포장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ESG를 디지털화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환경하고 안전 쪽에 이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어, CEO의 핵심 아젠다로서 또는 뭐 CEO 이상의 회장님의 핵심 아젠다로서 이제 ESG가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여기 아까 ESG에 관련된 업체도 얘기해 주셨고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 ESG에 관련해 가지고 기업이 얼마나 노력하느냐를 그 기업의 어떤 위치로 레벨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내용을 그 재무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 게 ESG의 어떤 지금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ESG를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는 그 다음이고,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나를 가지고 그 기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로 지금은 그런 평가의 잣대로서 쓰고 있는 게 현재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한다, 못한다, 또는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기업이 노력을 한 기업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뭐 처벌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를 좀 서두르는 모습이 있는 거고, 기후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 그리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존의 기업들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축적되거나 잘 못했어도 어느 정도 느낀 어떤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ESG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튜닝해서 접근하는 게 이제 CEO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ESG 경영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ESG를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디지털 ESG의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일단은 내용을 보면 맨 상위단에 이제 전략을 잡는 부분, 비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ESG 하겠습니다라고 CEO가 선언하시고, 전략을 잡는 부분까지는 디지털 ESG라고 볼 수는 좀 없고요. 전략 짜는 부분까지는 뭐 앞서 지금 발표하신 뭐 지평이라든지 또는 삼성 KPMG, 한영 EY, 뭐 딜로이트 이런 회사들에서 전략 잡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정말로 이산화탄소가 줄어야 되고,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거나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환경 오염물질이 그 밖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그것들을 다 카운팅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보니 주로 퍼실리티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퍼실리티에 관련된 장비들의 현 상태 확인, 그리고 퍼실리티 관련된 장비들이 고장나거나 하면 환경 오염물질이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고장이 안 나게끔 이지보존하거나 이 모니터링 할 것인가,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ESG의 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럼 디지털 ESG를 하기 위한 어떤 순서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필요 요소들하고 플레이어를 뭐 다 넣지는 못했지만 파악한 것들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ESG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 먼저 있겠죠. 뭐 선언적인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이제 맞물려 들어갈 것인데, ESG 전략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법무법인과 그리고 주요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KPMG의 김정란 상무님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ESG만 거의
이렇게 뜨기 전에도 거의 15년, 20년 하신 팀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만 계속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많이 각광받고 플레이를 잘하고 있고, 이분들은 거대한 그룹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이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러이러한 꼭지들을 잘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큰 틀의 스트래터지를 잡는 역할을 하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ESG를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럼 결국에는 EHS라는 기존의 어떤 내용들을 좀 디지털화하거나 거기에 없었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탄소 배출량이나 요즘에 메탄 배출량까지 또는 그 외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다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거는 기존의 스마트화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다라고 할 때는 공장으로 보면 공정 쪽 또는 조업에 관련된 부분에 딱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설비들도 조업을 위한 이제 공정 내 설비들을 이렇게 예지 보전을 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분석하거나 뭐 빅데이터나 AI 기법을 넣거나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소외됐었던 퍼실리티 설비들 또는 뭐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죠. 유틸리티 설비들에 관련된 그 공조 설비, 전기 설비, 용수 설비, 필수 설비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설비들, 환경에 관련된 데이터 모니터링, 데이터 게더링,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게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좀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EHS에 관련된 시스템 관제 역량, 그리고 ESG 프로세스 수립,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플레이어는 저희 비스텔리전스나 삼성 SDS, 포스코 ICT 이런 회사들이 나름대로 솔루션도 지금 다 만든 상태고 런칭도 어느 정도 했고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퍼실리티 제어 고도화는 앞서 말씀드린 퍼실리티 장비들을 정말로 만들고 그 거기에 관련된 시공도 진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SIT나 이삭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가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에 티라이텍도 이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IT라고 할 수 없고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영역입니다. 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IT와 OT 그거에 이제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퍼실리티 제어 구도화는 정말로 하드웨어 장비 및 OT에 관련된 PLC나 스카다, DCS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관련된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진행을 합니다. 어, 이거를 조금 더 기존에 했던 것과 이 앞으로도 해야 될 것들의 어떤 교집합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ESG 비즈니스에 관련된 기회나 그쪽에 관련된 니즈 이것과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라이제이션, 공장 예지 보존이나 공장 고도에 관련된 그 영역을 이렇게 그 교집합을 찾아보면 환경에 관련된 유틸리티, 퍼실리티 설비 대상으로 통합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특히 에너지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해가지고 그쪽을 트라이하는 게 이 디지털 ESG에서 요청되는 바이고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저희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디지털 경영하고 디지털 ESG를 이제 실현한 어떤 사례를 보면 이제 에너지 사용량 분석 뭐 이런 것도 탭을 본다든지 수율을 본다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오염물질 배출 통제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도체나 이런 쪽은 특히 독성 물질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외부에 나가지 않게끔 막는 게 이제 초점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탄소 배출량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에너지 사용량을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CO2가 얼마나 나간다. 또는 거기에 우리가 클린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오염물질이나 우리가 사용한 물질들을 어떻게 지금 배출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계량해가지고 그냥 못 나가게 막는다가 아니라 그 계량한 결과들을 제시하는 그래서 뭐 우리의 폐수는 어떻다. 그리고 오염물질은 어떻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하이텍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ESG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그 오염물질이 그 배출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막는 쪽에 이 초점은 맞춰져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 사용량의 이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카운팅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이 잡혀가지고 진행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틸리티 퍼실리티 쪽, 에너지 매니지먼트, 그리고 배출가스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각종 인증,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니터링이나 그 관리 체계, 그리고 환경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들, 이렇게 네 가지 꼭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환경 시스템이나 이런 쪽의 시장 규모를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뭐 이미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주요 보고서들 중심으로 보면 수직 상승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상승 중에 있고 국내 글로벌 공이 여기에 관련된 투자들은 늘고 있고 또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주요 대기업들이 과거에 환경 안전 담당자들의 어떤 최고위층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부장 또는 팀장 또는 이사 정도 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주요 대기업들이 이제 환경안전 담당자들을 상무로 승진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환경안전 담당자를 임원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이 회사의 ESG를 주도하게끔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투자도 같이 쭉쭉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일 기업의 디지털 ESG만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워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지털 ESG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자부 산하의 산업단지 공단이라든지 그리고 뭐 캐티 뭐 이런 기관들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고 그 제조 르네상스를 만들었던 팀이 디지털 ESG에 지금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했던 이 공공기관 분들이 디지털 ESG로 옷을 갈아입어서 이쪽에 관련된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업체별 솔루션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뭐 어느 회사만 좀 많이 넣지는 않았고요. 제가 있는 비스텔리전스의 어떤 솔루션의 구조를 보면 데이터 컬렉션이 일단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PLC나 스카다, DCS 쪽에 유틸리티나 퍼실리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컬렉션하고 그거를 이미 데이터 모아서 이 전처리해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진행을 하고 어셋 퍼포먼스가 어떠한지 유틸리티나 퍼실리티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는지 흔히 이큐먼트 엔지니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하나하나의 장비 상태를 보고 장비가 고장났는지 또는 에너지 소용량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연결해서 하나씩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고가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지휘 같은 게 물론 좋기는 좋은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히스토리안이 이 전기 쪽에서 많이 쓰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최신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화 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해서 한눈에 이 환경 오염물질은 얼마나 지금 나가고 있나, 전기는 얼마나 줄여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분석계를 구성해서 거기에 걸맞는 이제 분석과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게 어떻게 조업하는 게 좋을지, 운전할 때 이 핵심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MES 솔루션이나 또 다른 솔루션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점점 더 좋아지는 클로즈 루프 순환계를 구성해주는 거, 흔히 메타볼리즘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저희 어떤 그 솔루션의 그림이고요. 이걸 페이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퍼실리티에 관련된 이 환경 관련된 설비들이죠. 거기에 관련된 모니터링하고 분석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너지 쪽이 조금 더 먼저 이렇게 시장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보는 게 먼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잘하려면 일단 퍼실리티 환경 설비에 대한 데이터 게더링이 먼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계량기에 있는 전기 사용량만 그대로 가져다가 전기 사용량 값만 갖다 주면 이 설비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에너지 쓰는지를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그 역량 고도화는 될 수 없고요. 그래서
페이지 1에서는 유틸리티나 퍼실리티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와 안전에 관련된 모니터링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예지 보존 같은 것들이 쭉쭉 들어가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들을 혼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회사가 있고, 전략 수립 회사가 있고, OT 기술을 갖춘 그 실제 구축 회사가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를 진짜 만들어주거나 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산업단지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의 어떤 그림입니다. 삼성 SDS나 포스코 ICT 같은 회사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퍼실리티에 관련된 일을 제일 오래 한 회사들은 이 두 회사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포스코인데 거기에 관련된 이 ESG, 특히 엔바이러먼트 쪽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어 왔고 이 회사들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디지털 ESG 뜨기 전에 이미 5년 전에 그 솔루션의 밑그림은 완성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중앙 모니터링 해주고 분석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스코어 같은 컨설팅 업체도 있고 나름대로 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팀도 안에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삼성 계열사의 캡티브 마켓 중심으로 일을 해서 그렇지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렇게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름 단단한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 포스코 ICT 경우에는 IT와 OT의 결합이 곧 디지털라이제이션이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 런칭을 했죠. 그래서 아이스 오브 티브라고 IT, OT를 T자를 X로 크로스 시킨 것인데요. 이 안에 기존의 포스프렘이라는 빅데이터 플랫폼, 과거에는 포스프렘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이소티브를 공식적으로 런칭하면서 포스프레임은 원래 이제 추진했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되돌아왔고요.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여기에 환경 안전에 관련된 트라이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TSM용 전송 장비일 것입니다. TMS. 주로 포스코라든지 LS 동재련 뭐 이런 큰 공장들, 뭐 SO일 이런 공장들은 환경 오염물질이 나가면 그 지역에 재난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 자기네 굴뚝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TMS인데 여기에 관련된 전송 장비나 관련된 기술을 포스코 ICT가 원래 프로바이딩 합니다. 이거를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주고 있었고요. 여기 디지털 기술을 계속 집어넣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녹스라든지 이제 삭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출량을 더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이제 추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것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IT나 이삭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회사들입니다. SIT는 주로 지금은 하나그룹에 인수는 됐는데 이 삼성 반도체나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그 퍼실리티 쪽 그 공사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티나 유틸리티에 관련된 공사를 원래 했고 OT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PC나 스카다 해박한 분들이 여기 많거든요. 그래서 통합 관제 시스템을 잘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사업 모델이고 이삭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 쪽에 주로 그 공조 시스템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 쪽도 좀 할 줄 알아가지고 지메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에너지라든지 그 발전소 이런 쪽을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 ENG 같은 회사도 주로 하드웨어 이제 그 설비 회사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독성 물질들이나 그 어떤 중요한 어떤 물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트래킹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공을 좀 많이 하고요. 배관 시공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NF 때 또 주로 이 통제실을 만드는데 일단 시공을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은 SDS나 포스코도 여기 SIT, 이삭 엔지니어링, 한양, CNF텍 등을 모두 다 이 협력업체로 사용을 하면서 자기네들 솔루션을 위에 붙입니다.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그 인더스트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환경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한다 정도였는데 지금 디지털 ESG가 쑥 올라오면서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다 분석기에 집어넣을 수 있게 축적을 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 팩토리 컨셉으로 다 튜닝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ESG 관련된 법령이나 의사결정 기구 이런 것들은 뭐 앞선 내용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꼭지를 하나만 더 다루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이것 때문에 안전관리 쪽이 ESG의 또 하나의 꼭지로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들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요거는 방향성이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 모으거나 교육 잘한다였는데 요즘에는 빔 솔루션이나 3D 익스피리언스 솔루션 같은 거 써가지고 동선을 추적해서 작업자가 사고가 안 나게끔 알람을 주거나 그 어떤 동선 분석을 통해서 사고가 안 나는 환경을 미리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분석 회사라든지 3D 익스피리언스 회사들 이런 쪽에 역량이 좀 강조가 되는 편이고 이게 원래 건설 현장에서 나왔던 솔루션이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나온 노력이 제조업으로 이관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간단한 어떤 판을 그려봤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공장 스마트화, 스마트 팩토리 또는 디지털 공장을 위한 주요 구성 요소 한 판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밑에 쪽이 OT, 위에 쪽이 IT인데요. 이것들에 관련돼서 뭐 그레이로 표현한 게 좀 필요한 기술, 그 하늘색으로 표현한 게 필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묶이면은 산업안전관리 솔루션을 이렇게 쭉 구성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프로바이더들을 좀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보면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뭐 그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연계 시나리오를 보면 뭐 IoT 엣지, 안전관리 영상 장비, 뭐 빔도 좀 있고 AI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이 주로 다 모여가지고 나름대로는 데이터 모델링, 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자율 진단, 그리고 비전 영상 검도, 비전 영상 기술을 이용한 작업 현장 안전 관리 이런 식으로 좀 묶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도 제가 물리적 안전이라고 표현한 건 OT 보안 그 관련된 안전도 있거든요. 보안에 관련된 안전도 있어서 그것도 생각을 한 건데 OT 보안은 오늘은 얘기를 드리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안전관리 솔루션을 이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이거를 다 프로바이딩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서머리를 드리면 결국에는 디지털 ESG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응용돼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컨셉이 유사하고요. 다만 환경 안전이나 이쪽에 기존 스마트 팩토리가 조업 중심이어서 그리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던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공정에 대한 조업 장비보다는 퍼실리티나 유틸리티 장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성과는 바로 나오지 않지만 ESG는 컴플라이언스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의 비즈니스여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ESG를 진행한다면 결국 탑 매니지먼트, 오너가 한다고 해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 고객사 입장에서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ESG와 융합이 됐으니까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이쪽에 쭉쭉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 ESG 비즈니스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재편이 좀 돼야 됩니다. 기존에 잘 팔던 물건들도 이제 팔 수 없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휘발유차 대신 전기차로 바뀌고 거기에 관련된 생태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도 기업 입장에서 좀 바꿀 것이고 그리고 ESG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내부 혁신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고 이 세계 동향을 알아야 컴플라이언스에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산업단지 중심으로도 디지털 ESG를 따로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아마 SPC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관계부처 통합으로 SPC 과제로 지금 생각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향후에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럼 SPC가 만들어진다면 여기 관련된 프로바이더들은 거기에 참여자로 꼭 들어가야 이 비즈니스를 잘 증폭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태형 상무님, 저희가 우리 질의응답하는 하기는 여의치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질문 있으시면 하고 디지털 ESG 또 여러
회사들, 설비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개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디지털 ESG의 방향성이나 어프로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회사들, 그리고 그걸 이후에 구현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 회사들에는 김태형 상무님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